네, 안녕하세요. 백인의장 정용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확률과 통계 모의고사 풀이를 맡았고요. 이번 확률과 통계 문항 배열을 보면 경우의 수 3문제, 그다음에 확률에서 3문제, 그리고 통계에서 2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28, 29, 30번, 즉 4점짜리 문항은 확률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통계 문항 하나, 그리고 경우의 수, 중복조합을 사용한 문항까지 총 한 문제씩 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경우의 수를 풀 때는 항상 직접 경우로 나누고 하나씩 세워주면 좀 쉽게 풀리는 그런 문항의 유형들로 좀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28번 문항입니다. 자, 28번 문항은 우리가 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이제 흔한 소재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자, 확률을 묻고 있고, 근데 어떤 확률을 묻냐면 이 뽑은 4개의 공이, 자, 이 계산을 했을 때 얘가 홀수일 때, 자, A, B가 모두 홀수일 확률을 계산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일 때, A일 때, 자, B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 될 건 이제 B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고, 자, 이건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죠? 자, PA분의, 자, B 교집합 A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시행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걸 확률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이 사건 A, 즉 저 계산 A 곱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그 값이 홀수일 때, 자, A, B가 모두 홀수이고 저 계산값도 홀수가 되는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요걸 신경 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밑에 NA인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 A 곱하기, 자,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곱이 홀수인 경우와 우리는 짝수인 경우로 나눠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뽑는 공은 홀짝이 중요하지, 실제로 1, 2, 3, 4, 5 어떤 숫자를 뽑느냐는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홀수가 몇 개 있고 짝수가 몇 개 있는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 이놈의 곱이 우리가 이제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짝수인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요걸 먼저 신경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의 합이 홀수여야 된다는 말은 이 뒤에 있는 두 수의 합은 짝수고, 자, 이때는 이 두 수의 합이 이제 홀수가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 이 경우부터 한번 나눠 구해 보시면, 자, A 곱하기 B가 홀수라는 건 이제 우리가 둘 다 A와 B의 소수상이 홀수가 나와야 된다. 요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C 더하기 D가 다시 우리가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로 둘 다 홀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둘 다 짝수인 경우가 존재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A와 B가 모두 홀수니까 이때 우리가 조금 고려해볼 상황은 이 부분입니다.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도 순서를 줄 것이냐 아니면 순서를 안 주고 그냥 뽑을 것이냐, 이걸 이제 일관성 있게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꼭 주어진 대로 하나씩 꺼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대로 맞춰서, 혹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어진 순서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홀수공이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5개를 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수 5개 중에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B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4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수가 홀홀을 뽑거나 이제 짝짝을 뽑는 경우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여사건으로 풀지 아니면 그냥 정사건으로 풀지, 요걸 한번 정해주면 좋은데, 자, 방금 하던 패턴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쭉 홀수인 경우로 계산을 하시면, 자,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는 이제 짝수공을 하나도 뽑지 않았기 때문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4개, 3개가 되어서, 자, 2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자, 20에다가, 자, 6과 12, 18을 했으니까, 자, 360까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계산은 마지막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우니까 꼭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짝수, 홀수를 뽑는 경우를 또 해보시면, 자, 이때는 A와 B가 곱했을 때 짝수이기 때문에 얘가 짝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어떻게 되죠? 홀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얘가 짝짝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뽑을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처럼 우리가 A, B, C, D 순서대로 뽑게 되면 이 경우를 3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가 C와 D를 먼저 결정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합이 홀수이기 때문에 홀짝과 짝홀이 나오는데,
이 경우의 수가 어차피 겹치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계산이 가능할 거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이 CD를 한번 먼저 뽑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CD를 먼저 뽑으면, 자, C를 먼저 뽑는다고 했을 때는 홀수가 되는 게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되는 게 4가지가 있죠. 자, 같은 방식으로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뽑아도 홀짝을 뽑는 경우랑 남는 공의 경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2가지로 해서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일어나야 될 일은 이제 남은 공이 홀수가 4개 남았고 짝수가 3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만 제외하면 되냐면 홀수를 2개 뽑는 경우만 제외하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나머지 7개의 공 중에서 우리는 순서대로 2개를 뽑는데, 자, 그 중에서 이 나머지 홀수 4개의 홀수가 남았는데 그 4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뽑는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게 42에서 자 11을 빼니까 30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20을 곱했으니까 자 이제 1200까지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 보시면 이제 우리는 A이면서 B인, 자,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아까 어떻게 배웠죠? 우리 이 A라는 경우가, 자, 이 계산의 값이 홀수인 이 전체 경우 중에서 자, 이 B, A, B가 모두 홀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요 경우 한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360까지 나오고, 따라서 계산하는 확률은 자, 전체 1200과 36을 더한 것 중에서 자, 이 360에 해당되는 확률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자, 120으로 약분시키면 자, 10 더하기 3분의 자, 3이 되어서 확률은 13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 문항입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이용한 이제 확률 계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우리는 서로 다른 2가지 정규 분포가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을 계산, 즉 두 확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 결국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얘를 표준화를 시켰을 때 그때의 Z값을 이용해서 그 Z값을 비교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자, X는 어떤 평균이 M이고, 자,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Y는 평균이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6이고,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확률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표준화를 시키면, 자, X는 자, Z로 바뀌게 되고요. 자, 우리 0에서 평균 M을 하나 빼시고, 자, 나누기 표준 편차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되죠? P. 자, 이 Y라는 값은, 자, 또 Z로 바뀔 거고, 자, 이때 0에서 우리는 이제 평균을 빼니까, 자, 마이너스 M제곱, 자, 빼기 A, 2M, 자, 빼기 16, 자, 분의 얼마? 시그마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즉, 그래서 이 두 확률이 같기 위해서는 부등호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두 아이의 Z값이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Z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주시면, 자, M이라는 값은 M제곱 플러스, 자, 2M 더하기 16이 나온다, 이런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그마 계산했네요. 여기다 우리가 시그마 M을 넣을 겁니다. 자, 이때 그럼 이제 이 시그마의 값 자체는 M 더하기 자, M분의 16 자, 더하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 값이 시그마의 값이 이제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M1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순간일 때 자, 두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또다시 확률을 하나 더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최소가 된 걸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이런 조건들을 배웠죠. 어떤 분수꼴이 나왔는데, 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는 이 아이들이 양수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마침 M과 시그마가 모두 양수라고 주어졌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자, 두 식을 곱해주시면 이제 16이 들어갈 거고요. 다시 더하기 2가 되니까, 자, 이 값이, 자, 이 4가 나와서 8 더하기 2, 즉 10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배웠죠? 자, 이 두 값이 같을 때, M하고 M분의 16이 같을 때 우리는 등호 성립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따라서 M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평균 M은 이제 4가 된다 라고까지 우리는 구해줄 수 있다라,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확률 계산이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자,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또 같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표준으로 시킬 거예요. 자, 그럼 P, Z가 될 거고, 자, 1에서 우리가 평균을 빼야 되는데, 이제 우리 평균이 얼마라는 걸 알았죠? 4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M1이라는 값이 될 거고요. 자, 여기다 우리가 4를 넣을 거니까, 자, 1 빼기 4. 자, 나누기 표준 편차가 1이었기 때문에 1이라 쓰게 될 거고,
자, 반대쪽. 자, 이쪽은 이제 똑같이 표준화를 시키면 Z가 될 거고요. 자, 이쪽은 K에서. 자, 이제 평균을 빼야 되는데, M1에 우리가 4를 넣을 거기 때문에 16 더하기, 자, 8 더하기 16 해서 평균이 이제 40이란 걸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여기서 최소값 10을 갖더라. 요거까지 우리는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을 넣어주시면 10을 나눠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놈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두 확률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두 아이의 Z값이 부호가 반대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 한쪽에 지금 Z값은 마이너스 3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 있는 이 아이의 Z값은 이제 3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확률이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일치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요 놈의 이제 Z값이 우리는 3이 돼야 된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K 빼기 40은 넘어가면 30이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70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30번을 보시면 흔한 이제 우리가 함수 문제예요. 집합 X의 원소가 나와 있고 다음에 집합 Y, 즉 공역의 원소가 나와 있을 때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다. 이런 기본적인 문항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간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복 조합을 사용할 예정이다. 요 얘기가 있죠. 근데 일단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이게 주어진 식이 그냥 F1, F2, F3, F4 그런 평범한 식이 아니라 다른 변수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쪽에 있는 이 부등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F1이 자, F2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수의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2하고 3을 비교하려고 했더니 F1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 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모든 변에다가 F1을 하나 빼주시면 자, 어떤 일이 나죠?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F2 빼기 F1이 나올 거고요. 자, 이쪽은 F3만 남고 이제 F4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건 F3하고 F4의 크기는 비교가 된 것, 즉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는 게 명확합니다. 다만 이 2하고 3이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2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F2 빼기 F1의 값에 따라서 이 뒤쪽의 값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값과 이 값을 분리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F1 더하기 F2가 또 짝수라는 조건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이 조건과 함께 F1, F2를 결정한 후 그 다음에 F3, F4를 결정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F1과 F2를 먼저 한번 결정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이때 F1 더하기 F2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놈의 합은 뭐가 나오죠? 짝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1 빼기 F2도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정수가 되려면 홀홀이거나 짝짝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홀수 빼기 홀수 하면 우리가 0 또는 짝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쪽에서 짝수일 때도 0 또는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질 수 있는 값은 우리가 0 또는 짝수값 밖에 없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이 될 수 있는 건 0이 되거나, 즉 두 수가 같거나, 어떻게 되죠? 2만큼 차이 나거나, 혹은 어떻게 되죠? 4만큼 차이 나거나. 자, 최대 우리 얼마까지 차이 날 수 있죠? 자, 6만큼 차이 날 수는 없죠. 왜냐면 홀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차이 날 때는 1, 5를 뽑거나 2, 6을 뽑았을 때, 즉 4만큼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경우의 수까지 한번 계산해 주시면 자, F1과 F2가 같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제가 반대로 적었네요. 큰 거에서 항상 작은 걸 빼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까지 구해주시면 차가 이제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두 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숫자를 뽑으면 되기 때문에 자, 1부터 6까지 우리가 6가지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차이 나게 뽑으려면 자, 어떻게 뽑아야 되죠? 예, 1, 3, 2, 4, 3, 5, 4, 6 이렇게 직접 세워줘도 좋고 중복적으로 세워줘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차이가 4만큼 나게 뽑으려면 1, 5, 2, 6 자, 뽑을 수 있는 게 딱 2가지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고 이때 우리가 검산을 할 때 좀 중요한 거는 이 경우의 수를 즉 F1이 F2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런 경우의 수를 직접 한번 전체를 구해보시고 내가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 좀 좋은 풀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결정해야 될 거는 이제 F3하고 F4만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아까 잠깐만 체크해 보시면 F3과 F4는 F2 빼기 F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 F2 빼기 F1이라는 값, 요 값
0과 비교를 통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즉 이때 우리가 얘가 만약에 0이었다면 0보다는 F3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때 F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실제로 F3이라는 건 함수 값이기 때문에 공역에 0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는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은 최대값이 6이기 때문에 1부터 6에서 두 가지를 중복 조합으로 뽑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 두 숫자의 차이가 2였기 때문에 이제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다음에 이쪽 어떻게 되죠? F4고 최대값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 자 이 두 숫자의 차이가 4가 되려면 자 4보다 F3, F4가 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F3, F4 자 그리고 F6, 6보다 작거나 같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각각을 계산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해보시면 1부터 6까지 서로 다른 6개의 정수에서 자 두 가지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7 콤비네이션 2하고 같고 이 값은 이제 21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0이 되는 경우가 6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랑 곱해 주시면 자 6 곱하기 21은 자 126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 2부터 6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종류는 이제 5가지로 줄었고요. 중복해서 2개를 뽑아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6 콤비네이션 2가 되니까 자 15가지 15가지가 나오고 자 15가지에다가 4를 곱해 주시면 이제 4 곱하기 15가 돼서 60까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부터 6이면 이제 몇 가지죠? 서로 다른 3가지 중에서 중복해서 2개를 뽑으면 되고 자 4 콤비네이션 2가 되어서 계산은 이제 6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게 2가지였기 때문에 2 곱하기 6이 되어서 12가지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따라서 요 3가지 경우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더해 주시면 자 126 더하기 자 60 더하기 자 12가 되어서 자 198가지라고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문제풀이는 마쳤고요.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 약간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경우의 수 문항들은 문항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그 경우를 명확하게 나누고 하나씩 세워주는 걸 정확하게 할 줄 아는지, 그리고 각 단원별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좀 골고루 출제된 문항들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좀 쉬운 풀이 혹은 어떤 좀 신기한 풀이 이런 거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경우의 수를 하나를 정확하게 세는 방식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씩 세워주는 게 더 정확한 풀이가 돼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 그런 쉬운 풀이들을 배웠을 때는 경우의 수를 좀 적게 나누고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빠뜨리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거고요. 자 반대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나씩 세세하게 나누다 보면 하나하나를 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경우를 정확하게 세워줄 수만 있으면 시간이 물론 조금 더 걸리지만 그 시간이 뭐 10분, 20분 차이가 아니라 한 5분 정도의 더 시간을 쏟는다고 생각하시고 검토 없이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까지 여러분은 항상 더 좋은 풀이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조금 더 열심히 여름방학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